도윤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다.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서연의 절규가 예식장에 울려 퍼지지만 도윤은 그대로 숨을 거둔다. 화려한 결혼식, 주례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사흘 후 서연이 도윤의 휴대폰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한다. 곧 끝낼게. 서연이와의 일은 형식일 뿐이야. 조금만 기다려. 형식이라니. 나는 그의 진짜 신부가 아니었단 말이야. 서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김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딸 서연의 결혼 청첩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림색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체가 참으로 품격 있어 보였죠. 40년 가까이 교단에 서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그였지만 이렇게 가슴이 벅찬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청첩장 또 보고 있어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던 이정욱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태수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청첩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아서 말이야. 우리 서연이가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 정옥은 남편 옆에 앉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었습니다. 32살이면 이미 늦은 편이에요. 이제야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박도윤이라 대기업 차장의 집안도 괜찮고. 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에도 흠이 없겠어. 교장 출신의 약사딸,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사위. 누가 봐도 반듯한 가정이지. 하지만 정욱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도윤을 만나면서 느꼈던 묘한 위화감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거든요. 서연과 함께 집에 올 때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나 갑자기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 나가는 행동들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정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니 뭐가? 태수가 반문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랑 식사하다가 전화 받으러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들어오면서 급하게 가봐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서연이랑 있을 때도 자꾸 시계를 보고. 태수는 손을 저으며 아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생각이 너무 많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바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우리 때와는 달라. 정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윤이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정욱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도 전화로 도윤 오빠 얘기만 했잖아요. 도윤 오빠가 이렇게 해줬다. 도윤 오빠가 저렇게 말했다 하면서.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서연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우리가 뭘 걱정해. 평생 공부만 하다가 이제야 사랑도 해보고 결혼도 하는 거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딸을 보며 태수와 정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하얀 약사복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행복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도윤이랑 만나기로 했다며? 태수가 물었습니다. 네, 결혼식 마지막 점검하러 웨딩홀에 가기로 했어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꿈 같아요.
정옥은 딸의 환한 표정을 보며 자신의 불안감이 괜한 걱정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서연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엄마인 자신이 쓸데없는 의심을 품고 있다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도 내일이죠? 정욱이 물었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가기로 했어요. 도윤 오빠도 턱시도 맞춤 확인하러 같이 가고요.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신혼여행 일정표도 오늘 받을 거예요. 제주도 리조트 예약했다고 하던데. 태수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세심한 사위야. 모든 걸 다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하지만 그 순간 정욱의 머릿속에는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연과 도윤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도윤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던 일 말입니다. 도윤은 그때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회사 단체방이에요라고 말했지만 정욱이 슬쩍 본 화면에는 여자 이름이 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 갔다 올게요. 서연이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저녁은 도윤 오빠랑 먹고 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조심히 다녀와라. 태수가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거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다시 청첩장을 들어보았지만 이번에는 정욱의 불안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욱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 느낌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태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제 와서 의심하면 안 돼. 서연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우리가 찬물 끼얹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요. 정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한 번뿐인 딸의 결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태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결혼 앞둔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우리도 서연이를 놓아보내기 아쉬운 거지.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정욱의 불안감은 단순한 이별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감춰져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도윤의 눈빛에서 진실하지 못한 무언가를 감지했던 것일까요? 혹시 서연이한테 물어볼까요? 도윤 씨에 대해서. 정욱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안 돼.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연이가 얼마나 들떠 있는데 우리가 의심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자. 정욱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걱정이 기우라면 딸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의 무거운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환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웨딩홀 정말 예쁘게 꾸며졌어요. 도윤 오빠도 많이 신경 써줘서 모든 게 완벽해요. 태수와 정욱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모를 불안감은 마음 깊숙이 묻어두기로 했죠. 며칠 후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올 테니까요.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행복의 절정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김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마치 하늘도 딸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이정욱이 잠결에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서연이 결혼하는 날인데 어떻게 잠이 와.
정옥도 일어나 앉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웃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나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응, 어젯밤에 늦게 잤으니까 좀 더 재워두자. 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시간 후 집안은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기 위해 일찍 나갔고 태수와 정옥은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수는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죠. 시간 맞춰서 갈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옥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말이야. 태수는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답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태수의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 정옥의 교회 친구들, 그리고 서연의 대학 동기들까지 모두들 축복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교장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태수의 옛 동료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예쁘게 컸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날 맞게 됐네요. 태수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태수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죠. 우리 딸이 정말 예쁘네. 태수는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태수는 딸의 손을 도윤에게 맡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하객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이 신성한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례사는 사랑과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고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드리겠습니다. 주례사의 안내에 따라 반지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이 먼저 도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죠. 이제 도윤이 서연에게 반지를 끼워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어떻게? 도윤 오빠?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몸이 휘청거렸죠. 도윤 씨, 괜찮으세요? 주례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도윤은 가슴을 계속 움켜잡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순간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서기 시작했고 서연은 당황한 채로 도윤을 붙잡았죠. 오빠, 정신 차려요.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윤아. 태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119 불러요.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하객들 중에 있던 의사가 급히 나와서 도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고 호흡을 확인했지만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습니다. 의사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도윤 옆에서 오열했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오늘 우리 결혼하는 날이잖아요.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복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이 이제는 비명과 흐느낌으로 가득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도윤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의료진은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태수와 정옥 그리고 서연이 의사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아직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눈물과 화장이 뒤엉켜 참담한 모습이었죠.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36살인데 심근경색이라니. 평소에 건강했는데요. 젊은 나이에도 스트레스나 과로 또는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옥은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이겠죠? 악몽이겠죠? 서연이 어머니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윤 오빠가 멀쩡히 웃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잔혹한 현실이었죠. 화려한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바뀌었고 축복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결혼 축하 꽃다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하객들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서연은 웨딩드레스도 벗지 못한 채 방 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태수와 이정옥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고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끼니도 거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뭐라도 좀 먹어야지. 정옥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먹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태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서연이가 중요해요. 정욱이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낼지. 그때 서연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는 듯한 소리였죠. 정욱은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도윤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찍었던 사진들, 선물로 받았던 액세서리들, 그리고 도윤의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운 추억의 조각들이 되어버렸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서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을 집어든 순간 화면이 켜졌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패턴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죠. 아마 병원에서 응급 상황 때문에 의료진이 풀어놓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동료들의 조문 메시지였지만 그 중에 이상한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라야?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이 서연에게 말한 적 없는 사람이었죠. 궁금증이 생긴 서연은
그 대화창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 저녁 준비해놨어. 오늘 회사 야근이라고 하지 마. 서연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빨리 정리하고 와. 우리 아기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아기라니. 설마. 더 위로 올라가서 지난 대화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곳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곧 끝낼게. 서연이와의 일은 형식일 뿐이야. 조금만 기다려. 결혼식만 치르면 바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어. 미안해, 미라야. 조금만 더 참아줘. 서연은 휴대폰을 놓고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숨이 막혔죠. 형식이라니. 나는 그저 형식적인 신부였다는 거야?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견딜 수 없어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도윤과 미라라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인 사이로만 찍을 수 있는 친밀한 사진들이었죠. 해변에서 함께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 심지어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까지. 날짜를 확인해 보니 서연과 교제하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동시에 두 여자와 사귄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라와의 대화에서 산부인과 검진 결과 나왔어. 우리 아기 건강해라는 메시지가 보였거든요.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계속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아니, 알아야만 했습니다. 도윤의 메모장을 열어보니 미라 마이너스 매주화, 목 만남, 서연 마이너스 주말 데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일정표처럼 두 여자와의 만남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계획적이었구나. 서연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라야라는 이름이 떴죠. 서연은 당황했지만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연락이 없어? 상대방은 도윤인 줄 알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 결혼식에서 쓰러졌다고? 괜찮아? 서연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대답이 없어? 혹시 아직 병원에 있는 거야?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는 죽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혼식장에서 쓰러져서.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이에요. 도윤이의 신부였던.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두 여자 모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혹시 당신도 모르셨나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당신은 도윤이와 어떤 사이였나요? 저는 2년째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에요. 미라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속임수의 희생양이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죠. 그럼 우리 둘 다 속은 거네요.
서연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미라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방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도윤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뭐였던 거지? 정말 뭐였던 거야?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태수와 정옥은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서연이 도윤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한 다음 날, 집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조심스럽게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실례합니다. 여자가 망설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있던 이정옥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누군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김태수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라라고 합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도윤 씨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윤의 지인이라면 장례식 때 봤을 텐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거든요. 도윤이 지인이세요? 장례식 때는 못 뵀는데. 태수가 물었습니다.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서연 씨와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도윤의 휴대폰에서 미라와 통화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분은 제가 이야기할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와 정옥은 의아해했지만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세요. 서연이 미라를 안내했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미라는 계속 손을 비비며 말을 꺼내지 못했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태수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미라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도윤 씨와 저는 2년째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옥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라가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뱃속에는 도윤 씨의 아이가 있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고 정옥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신했다고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현재 임신 16주입니다. 미라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도윤 씨는 곧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태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 딸과 결혼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했다고요? 저도 어제서야 알았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 씨가 있다는 것도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도.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제 도윤 오빠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봤거든요. 정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럼 너는 어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 오빠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결혼이었던 거죠. 미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도윤 씨가 저에게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만 했거든요. 회사 일?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딸과 만나는 걸 회사 일이라고 했다는 거요?
그뿐만 아니라 미라가 더 말하려다 망설였습니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정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라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가 저와 아이를 위해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회사 돈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 돈이라니요?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제 도윤 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리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 씨 명의로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받은 생활비도 그런 식으로 나온 돈일 수도 있고요.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정욱은 딸을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어머니. 서연도 어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당황스러워요. 2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도 속은 거였네요. 그럼 우리 딸은 뭐가 되는 거요? 태수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아버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서연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미라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정욱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 휴대폰에 제가 모르는 여자분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통화 기록을 보니까 자주 연락하던 사이 같아요. 미라가 답했습니다. 태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몇 명의 여자를 동시에 속인 거야?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요. 서연이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신과 미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자와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이중생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을 수도 있거든요. 미라 씨. 서연이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진실을 알아봐요. 도윤 오빠가 정말 몇 명의 여자를 속였는지.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진실이 알고 싶어요. 제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욱이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 같아. 우리 서연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날 미라가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그가 숨겨왔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더 큰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도윤과의 추억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 모든 달콤한 말들과 약속들이 이제는 거짓말로 느껴졌죠. 과연 도윤에게 자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리고 혜진이라는 또 다른 여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셋째 여자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미라가 다녀간 지 이틀 후 김태수에게 도윤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리부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연락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고인의 장인어른이시죠? 저는 도윤 씨가 다니던 회사 경리부장 김영수라고 합니다.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실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태수는 정욱과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셋이 함께 도윤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강남의 대형 빌딩에 위치한 제법 큰 기업이었죠. 격리부장실에서 김영수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수가 긴장한 채로 물었습니다. 김영수 부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도윤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거래 내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것들이었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영수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약 2억 원 정도가 부정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요. 2억 원이라고요? 정욱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네, 프로젝트 자금이나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린 후 여러 개인 계좌로 분산해서 이체했습니다. 김영수 부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돈을 변상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영수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뭔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파악해 봐야겠어요. 혹시 도윤 씨가 별도로 투자하거나 저축해 놓은 곳이 있는지.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데 쓰인 건 아닐까요? 김영수 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여자요? 서연은 미라와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2년째 동거 중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 김영수 부장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이 되네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상당했거든요. 그럼 우리 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태수가 분노했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거 아니에요? 김영수 부장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정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또 다른 여성 명의로도 정기적인 송금을 하고 있었어요. 정혜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라가 말했던 그 이름이었죠. 정혜진이라는 사람에게도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매월 200만 원씩 꾸준히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영수 부장이 컴퓨터를 조작하며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혜진이라는 분 계좌로 혼수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이체됐어요. 혼수준비금? 태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체된 건데 혹시 이분과도 결혼을 약속한 건 아닐까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자신뿐만 아니라 미라 그리고 정혜진이라는 여자와도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3명의 여자와.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영수 부장이 더 말했습니다. 정혜진 씨 주소를 확인해 보니 강남의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아마 재력 있는 집안 출신인 것 같은데 정욱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괜찮아요.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김영수 부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송죄스럽게 됐네요.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혹시 정혜진이라는 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니까 그때 함께 조사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회사를 나온 후 가족들은 말없이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배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세 여자를 동시에 태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우리 딸을 완전히 농락한 거야.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를 낸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하지만 서연아, 정욱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담담한 게 오히려 걱정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포기했어요. 도윤 오빠가 죽었을 때부터, 아니, 휴대폰에서 진실을 알았을 때부터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태수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앞으로만 보려고 해요. 과거에 매달려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진이라는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도윤이 정말로 세 명의 여자와 동시에 결혼을 약속한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윤이 왜 이런 복잡한 이중 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온 후 서연은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 씨, 저예요. 서연이에요. 아,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도윤 오빠 회사에 다녀왔는데 정혜진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 알아봤어요. 전화 너머로 미라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정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것도 꽤 큰 돈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수 준비금까지 받았대요. 그럼 정말로 결혼 약속까지 한 거네요. 미라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네, 그러죠. 내일 만날까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의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미라도, 그리고 정혜진이라는 여자도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서연과 미라는 다음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여자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진실을 마주할 각오를 하고 온 것 같았죠.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미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이렇게 피해자가 되어서 만나다니. 미라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도 있으니까. 미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잘 키워야죠.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도윤 씨가 어떤 사람이었든 제 아이는 소중하거든요. 서연은 미라의 모습에서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죠.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고백했습니다. 도윤 오빠를 사랑했던 지난 1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요. 서연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속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서연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박도윤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서연과 미라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 여자였죠.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윤 씨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서연은 미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도윤 씨와 관련된 다른 분과 함께 있는데 같이 만나도 될까요? 다른 분이요? 혹시? 네, 최미라 씨예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희 셋이 만나는 게 좋겠네요. 정혜진이 답했습니다. 1시간 후 정혜진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는데 확실히 부유한 집안 출신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셋이 마주 앉으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남자에게 속았던 여자들이었으니까요. 먼저 도윤 씨 일로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결혼식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혜진 씨는 도윤 오빠와 어떤 관계셨나요? 서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혜진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2년 전에 맞선으로 만났어요. 양쪽 집안에서 결혼을 전제로 소개해준 사이였죠. 맞선이요? 미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와 도윤 씨 아버지가 사업상 아는 사이여서 공식적인 만남이었어요. 정혜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아시는 사이였고요. 서연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도윤 오빠 부모님도 정혜진 씨와의 관계를 아셨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아셨죠. 혼수도 주고받았고 결혼 날짜도 정해놓은 상태였어요. 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라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럼 도윤 씨는 정혜진 씨와 약혼한 상태에서 저와 동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정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와도 동시에 교제를 했고요. 세 여자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의 이중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밀했던 것이죠. 도윤 씨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집안의 재력을 노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미라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건가 봐요. 진짜 연인 역할을 해주는 서연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마 사회적 체면을 위한 거였을 거예요. 약사라는 직업도 있고 아버지가 교장 출신이니까 세 여자가 각자의 역할을 파악하자 묘한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모두 도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잘못한 건 도윤 씨죠. 정혜진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와서 서로 미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때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도윤 오빠에 대한 모든 기억을 정리하고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약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환자들을 돌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바라는 사랑을 찾을 거예요. 진실한 사랑 말이에요. 미라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힘낼게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혜진도 말했습니다. 저는 우선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부모님이 아직 모르시거든요. 세 여자는 서로를 격려하며 일어섰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지만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카페를 나서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끔 연락하며 지내요. 서로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생각이에요. 미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혜진도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부모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태수와 정옥은 딸이 이렇게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은 거야? 정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더 강해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수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구나.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서연이 부모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예요. 서연이 새 여자의 만남을 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죠. 혹시 김서연 약사님이신가요? 여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서연이 의아해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정혜진의 어머니 박윤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연은 놀라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혜진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윤희가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약국을 동료에게 맡기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윤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런 일로 고생하셨을 텐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박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윤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겠어요? 서연이 서류를 받아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과 정혜진의 약혼 계약서, 혼수 목록, 그리고 결혼 예정일까지 명시된 문서들이었죠. 이게 뭔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와 저희 딸의 정식 약혼 서류입니다. 박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유효한 문서들이고요. 서연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자신이 도윤과 만나기 전부터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도윤 씨는 정혜진 씨와 이미 약혼한 상태에서 저와 만난 거였나요? 서연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윤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딸은 도윤 씨의 정식 약혼녀였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은 관계였죠.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윤의 배신이 생각보다 훨씬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제가 남의 약혼자를 빼앗은 건가요? 서연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물었습니다. 박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모르고 당한 일이잖아요. 저는 당신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박윤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가 정말로 저희 딸을 속이고 다른 여자들과 만났는지 여부예요. 서연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최미라라는 분과도 동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분은 임신까지 하셨고요. 박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정혜진이 말한 게 사실이었군요. 정혜진 씨가 뭐라고 하셨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죽기 며칠 전에 이상한 이야기를 했대요. 갑자기 결혼을 연기하자고 하면서 사업상 문제가 생겼다고 박윤희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회사 횡령 문제 때문이었을 거예요. 횡령이요? 박윤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횡령 사실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박윤희는 점점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죠. 그럼 저희 딸이 받은 혼수 준비금도. 박윤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아마 횡령한 돈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박윤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가문의 명예가. 어머님. 서연이 박윤희를 위로하려 했지만 박윤희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박윤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딸은 명문가 딸인데 이런 사기꾼에게 농락당했다니.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박윤희를 진정시키려 했죠.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박윤희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의 약혼자와 결혼식까지 올렸으면서. 서연은 이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박윤희의 분노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이에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박윤희가 비웃었습니다. 2년씩이나 교제하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인데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도윤 씨에게 속은 건 정해진 씨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 딸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약혼녀였어요. 박윤희가 주장했습니다. 그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서연이 맞섰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두 사람이 대립하는 사이 카페 안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이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전화를 받고 급히 온 것이었죠. 서연 씨, 무슨 일이에요? 미라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박윤희가 미라를 보더니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그 동거녀군요. 동거녀라니요. 미라가 당황했습니다. 우리 딸의 약혼자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 말이에요. 박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모두 같은 피해자예요. 서로 싸워봤자 도윤 씨만 좋아할 뿐이에요. 피해자라고요? 박윤희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딸만이 진짜 피해자예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비난받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요? 박윤희가 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이미 죽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죄는 끝없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어요. 서연은 미라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박윤희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앉아 있었죠. 카페 밖에서 미라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는 당당할 권리가 있어요. 고마워요, 미라 씨.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네요. 박윤희와의 대립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을 맞이했고 서연의 삶도 서서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약국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마지막 환자를 배웅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들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서연 약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뇨를 앓고 있는 할머니 환자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약사님 덕분에 혈당 관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천만에요, 할머니. 꾸준히 관리하시는 할머니가 대단하시죠. 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서연은 하루 업무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죠. 휴대폰에 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 씨, 아기 사진 보내드려요. 이제 걸음마도 시작했어요. 사진 속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서연은 그런 미라의 모습에서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서연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정혜진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안녕하세요. 정혜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혜진 씨,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정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서연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그때 만나서 이야기 나눈 후에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정혜진이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잠시 카페에 들러 근황을 나눴습니다. 정혜진은 어머니 박윤희와도 많은 대화를 나눈 후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고 했죠.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이해하세요. 저희가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말이에요.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서연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연 씨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정혜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부모님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김태수와 이정옥은 요즘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있었죠. 서연아, 요즘 정말 달라 보여. 태수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진 것 같아. 그래요? 서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것 같거든요. 정욱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설 줄 몰랐어.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서연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당에서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죠. 서연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답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요. 지금은 제 자신과 제 일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정욱이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웃으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은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서연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약국 동료에게서 온 전화였죠. 서연아, 내일 새로운 환자분이 오실 예정인데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야. 내가 특히 잘 상담해 주니까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죠. 미리 자료 좀 준비해 놓을게요. 서연이 흔쾌히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환자 상담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에 몰두할 때마다 마음이 충만해졌거든요. 우리 딸이 정말 의젓해졌구나. 태수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정옥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정혜진의 어머니 박윤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박윤희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서연 씨,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윤희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연이 너그럽게 답했습니다. 혜진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박윤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진정으로 정리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정말 끝난 것 같다. 도윤 오빠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없다. 남은 건 교훈뿐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김서연이고, 소중한 생명을 돌보는 약사다. 나는 피해자가 아닌 다시 일어선 주인공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반짝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결국 이겨냈어요. 정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그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아이야. 태수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기분이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약국 문을 열며 서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첫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성과였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